자, 이어서 해봅시다. 여러분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먼저 운동량이 보존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 또는 여러 물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언제나 보존이 된다는 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 이게 왜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해볼게. 첫 번째 증명을 했을 때는 한번 왜 그게 그런지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증명을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무엇인지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두 물체가 있는데 이 녀석의 속도가 v1이고 이 녀석의 속도가 v2였어. 그런데 얘가 얘보다 빨라서 가다가 충돌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충돌이 딱 일어났을 거야. 공이 작아? 그랬을 때 충돌을 얘와 얘 사이에 충돌하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랬을 때 힘이 작용을 할 거고 그랬을 때 빵! 그랬을 때 충돌 시간이 있겠지. 그리고 충돌하고 나서 왜 이렇게 삐뚤냐? 선생님이 충돌하고 나서 얘의 나중속력을 V1'이라고 하고 얘의 나중속력을 V2'이라고 해볼게.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충돌이 일어났을 텐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얘가 얘로부터 받는 이 충격량의 크기랑 얘가 얘로부터 받는 이 충격량의 크기는 작용만 작용이지 힘의 크기는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충돌할 시간이랑 얘가 얘로부터 받은 충돌할 시간이 다를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겠지. 누구는 충돌을 오래 하고 누구는 충돌을 짧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1번 물체가 2번 물체로부터 받는 충격량이 크기나 2번 물체가 1번 물체로 받는 충격량의 크기나 둘이 동일해야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먼저 1번 물체 봅시다. 1번 물체 같은 경우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겠지. 먼저 1번 물체 같은 경우에 나중 운동량 빼기 벡터로 쓸게요. 처음 운동량 이게 뭐랑 같냐면 1번이 2번에게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아야 돼요. 그게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F 델타 T 이렇게 써봅시다. 두 번째 2번 물체의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뭐랑 같아야 돼? 이번 물체가 1번 물체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플러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위식에서 아래식을 더해볼까요? 그러면 얘랑 얘가 빵이 되겠지? 그래서 써보면 M1V1 더하기 M2V2 빼기 M1V1 빼기 M2V2 이렇게 뭐랑 같아? 빵이 돼야 돼서 결과적으로 요게 1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M1V1 더하기 M2V2가 뭐랑 같아야 돼? 이게 바로 처음에 1번 물체의 운동량 더하기 처음에 2번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바로 나중에 1번 물체의 운동량 더하기 나중에 2번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게 바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같다. 보존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모멘텀 컨서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대표적인 문제가 자, 42페이지의 6번을 봅시다.
42페이지 6번을 보게 되면 그림은 직선상에 운동하는 두 물체 A와 B가 운동하다가 충돌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는 2kg짜리가 4kg짜리가 있고, 그랬을 때 얘는 5m/s로 가고 있고 얘는 2m/s로 가고 있네. 그랬을 때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겠지. 충돌 후에는 A의 속력은 나와 있어. 1m/s밖에 안 되고, 충돌 후에 인력의 속력은 아직 모르죠. 그쵸?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주면, 충돌 전의 운동량, 자, 방향 조심해야 돼.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 얘 하 더하기 얘 2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2.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랬겠지? 그래서 10 더하기 8, 18 빼기 2는 뭐랑 같아야 돼? 4 곱하기 V랑 같아야 돼서 결국 V는 뭐가 돼야 돼요? 4m/s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가 속도를 구했는데 쌤 이게 뭔가 음수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그러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왼쪽으로 4m/s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잡았는데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당황하지 말고 왼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 당황하지 마. 근데 여기는 뭐 플러스 값이니까 오른쪽으로 4m/s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고, 자, 충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먼저 상대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충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상대 속도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 사이 상대 속도를 한번 보자면 얘가 A고 얘가 B야. 그랬을 때 얘의 속력을 VA라고 하고 얘의 속력을 VB로 했을 때 A가 바라봤을 때 B의 상대 속도는 뭐였냐면 항상 관측 대상의 속도에서 자신의 속도를 빼라고 했었어.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자, 먼저 충돌의 종류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탄성 충돌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비탄성 충돌이 있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어. 그 전에 먼저 반발 계수라는 것부터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반발 계수가 뭐예요? 자, 정의를 해볼게. 두 물체가 처음에 가까워지겠지, 그치? 가까워지다가 충돌을 했다가 멀어지겠지, 그치? 그랬을 때 멀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우리가 반발 계수를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 녀석들의 서로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분에 멀어지는 상대 속도를 정의가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이 부호가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가까워지는 속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A가 바라봤을 때 B가 점점점 가까이 오겠지, 그치? 그치? B가 가까이 오겠지? A가 바라봤을 때. 그래서 A가 바라봤을 때 B의 상대 속도를 구해주면 돼. 그러면 A가 바라봤을 때 B의 상대 속도,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주면 되겠지? 그것 분에 멀어지는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봤을 땐 얘가 이제 점점점 이쪽으로 멀어지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의 상대 속도 빼기 얘의 상대 속도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상대 속도, 멀어지는 상대 속도가 되는데 그거의
절대값이야, 절대값. 근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A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왼쪽으로 가까이 오다가 A 기준으로 봤을 때 B가 다시 멀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그 B의 속도가 A가 바라봤을 때는 왼쪽으로 음수로 됐다가 왼쪽이었다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게 절대값을 안 씌워주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게 돼. 뭐 그거는 이제 가까워지다 멀어졌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붙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 자, 예시를 들어볼게. 자, 어떤 두 물체가 1m/s랑 4m/s랑 충돌을 해서 그래서 2m/s, 3m/s가 됐다 해보자. 자, 충돌을 꽝 해서 이렇게 됐다 해보자. 그렇게 되면 얘 가까워진 속도 얼마야? 얘가 바라봤을 때 얘의 상대 속도는 얘 빼기 얘지, 그치? 마이너스 4 빼기 1이기 때문에 미안, 소리 얘가 바라봤을 때 얘의 속도는 자, 상대 속도 해보자. 얘가 바라봤을 때 얘의 속도는 얘의 속도 빼기 얘의 속도지, 그치? VB 빼기 VA인데 근데 이 녀석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4m/s 빼기 오른쪽으로 2m/s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속도는 마이너스 5m/s예요. 그 가까워지는 속도의 절대값이라는 걸 절대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자, 멀어지는 속도는 뭐야? 얘가 바라봤을 때 얘의 상대 속도는 얘의 속도 얼마야? 플러스 3 빼기 얘의 속도를 빼줘야지. 멀어지는 속도는 1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반발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가까워지는 속도 마이너스 5의 절대값분의 멀어지는 속도 얼마야? 플러스 1이 되지. 얘의 반발 개수는 5분의 1이 되겠다. 자, 반발 개수라는 개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반발 개수를 왜 알려주는 거냐면 완전 비탄성과 비탄성, 완전 비탄성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탄성 충돌은 반발 개수가 1일 때, 즉 가까워지는 속도와 멀어지는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이게 반발 개수가 1이 되고 얘는 탄성 개수가 0과 1 사이고 얘는 반발 개수, 탄성 개수가 아니라 반발 개수가 0일 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반발 개수가 1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위배하기 때문에 이게 최대야. 자, 그랬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아직 에너지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자, 이때나 언제나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야 돼. 자,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는 딱 한 가지야. 자기네들끼리 충돌하지 않고 누군가 외력이 작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칠판 지우개 봐봐. 쌤이 칠판 지우개 가만히 있지. 운동량 0이지. 근데 쌤이 힘을 줘서 쭉 속도 빨라지네. 외부에서 힘을 주게 되면 운동량은 절대 변할 수밖에 없어. 자기네들끼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즉 자기 내부에서 힘이 서로 작용했을 때만 운동량이 보존되는 거지 외력이 작용하게 되면 운동량은 보존되지 않아요. 그래서 운동량은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충돌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운동량은 언제나 보존이 돼요. 얘도 운동량 보존, 얘도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신기하게 운동량도 보존되면서 항상 우리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꼭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라는 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쾅 부딪히면서 소리도 나고 마찰도 나고 열도 나고 그러겠지. 그러면서 에너지를 잃을 수밖에 없는데 탄성 충돌인 경우 대표적인 예가 당구공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운동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하지만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완전 비탄성 충돌은 어떤 경우냐면 바로 얘와 가까워지는 속도가 있었겠지, 그치? 얘네들이 가까워지다가 멀어지는 속도가 가까워지는 속도분의 멀어지는 속도가 빵이 돼야지 반발 개수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멀어지는 속도가 결국 빵이 돼야 한다는 얘기 뭐냐면 A가 바라봤을 때 B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얘네들이 충돌을 하고 나서 둘이 어떻게 된 거야? 붙어버리게 되면 A가 봤을 때 B는
자기랑 딱딱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진흙 같은 거라든가 어떤 점성이 있는 끈적끈적한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충돌을 해서 딱 들러붙겠지. 뭐 잘 달라붙는 애들 있잖아, 그치? 그런 애들은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간단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운동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지 증명할 수가 있어. 이거는 나중에 에너지를 할 때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탄성 반발 개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 이렇게 둘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41페이지에 확대경의 충돌의 종류 있지?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 어떤 폭탄이 있는데, 폭탄이 질량이 큰 폭탄이 있었는데, 얘네가 안에 화약이 있어요. 근데 이 화학이 빵 터져서 얘네들이 쪼개졌어. 쪼개져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터져서 나가버렸어.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의 폭발하는 힘이기 때문에 얘가 얘로부터 받는 충격력이나 얘가 얘로부터 받는 충격력이나 동일해야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충돌 전에는 운동량 합이 얼마였어? 정지했으니까 빵이겠지, 그치? 운동량 빵이지. 마찬가지로 충돌 후에도 운동량 합이 어떻게 해야 돼? 빵이 돼야 돼. 그래서 얘의 운동량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M1V1이지 더하기 충돌 후의 운동량 오른쪽이니까 M2V2지 그게 얼마나 돼? 빵이야 돼. 그래서 M1V1이라 뭐라고 할까 돼? 이 녀석의 운동량과 이 녀석의 운동량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42페이지로 숙제를 해오시고 개념 확인 잘 하시고 45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쌤이 말한 유리컵 같은 경우를 그냥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을 때 방석 위에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왜 깨지고 하나는 왜 안 깨지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충격을 완화하는 원리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거나 운동량의 변화량을 적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문제를 46페이지도 풀어오시고요. 46페이지 너무 쉬우니까 47페이지 선생님이랑 같이 했고 이제 예시 좀 몇 문제 더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할게요. 자, 자, 대표적인 게 바로 48페이지 5번 문제가 바로 완전 비탄성 문제인데 문제 풀어보세요. 48페이지 5번 48페이지 5번 지금 풀어봐. 48페이지 5번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냐 물어봤지. 자, 언제나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요. 그래서 이 녀석 충돌 전에 운동량 합 얼마지? 얘의 질량 곱하기 얘의 속력 더하기 얘 운동량 빵이니까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충돌 후에 얘의 속력을 모르지, 그치? 운동량 보존되네, 그치? V가 마침 그 V가 같네. 그래서 자, 봅시다.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을 감소하였다. 자, 충돌 전에 A의 운동량 얼마였어? 3MV였지. 충돌 후에 A의 운동량 얼마야? M 곱하기 V지. 그러니까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보존되었다. 당연히 보존되었지. 3M 곱하기 V
3v 곱하기 똑같지? 그리고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네. 자, 충돌 전에 B의 운동량 얼마였어? 빵이었지. 충돌 후에 B의 운동량 얼마야? 2m 곱하기 V지? 2mV지. 얼마만큼 운동량이 변했어? 2mV만큼 운동량이 변했어.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mV가 아니라 2mV예요.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 8번 봅시다. 운동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좀 풀어줄게요. 자, 얘 보게 되면 사실 운동에너지, 일단 봅시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질량 m인 물체가 A가 2부의 속력으로 정지해 있는 질량 2m인 물체의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B와 충돌한 A가 같은 방향으로 2분의 V만큼 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쌤이. 자, 이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운동량의 변한 충격량, A가 받은 충격량 항상 뭘 구해주라고 했어? 충격량, 우리 힘이랑 걸린 시간 모르잖아, 그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달라고 했어. 자, 충돌 전에 운동량 얼마야? 2mV지. 충돌 후에 운동량 얼마야? 2분의 mV지. 그치?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점 운동량이다 했었어. 그래서 2분의 mv 빼기 2mv니까 얼마야? 충격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mv. 즉 다시 말해서 왼쪽 방향으로 2분의 3mv만큼 충격량을 받았다는 거야. 기억 맞아요? 맞죠? 자, 니은 충돌 후에 B의 속력은 V다. 자, 여기 속력이 지금 얼마인지 궁금한 거지, 그치?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 봅시다. 처음에 운동량 얘 운동량이 얼마 있어? 없지? 얘 정지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은 2mv, 운동량의 합은 2mv이고,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 구해보자. 얘랑 얘 운동량 2분의 mv 더하기 얘 속도 모르니까 얘 vb라고 해보자. 그러면 2m 곱하기 vb. 얘랑 얘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동일하겠죠. 그러게 되면 2mv는 어떻게 돼야 돼요? 2mv는 얘에서 얘 빼주면 2 빼기 2분의 1은 2분의 3mv지. 그래서 m 나눠주고 2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돼? 4분의 3v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아하, 이 속도는 4분의 3v겠군요. 그치? 그래서 얘는 아하, 4분의 3v군요. 여기까지 했네. 그래서 충돌 후의 B의 속력은 V다. 아니지, 4분의 3v지, 그치? 그래야지 얘가 받은 운동량의 크기가 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2분의 3mv, 얘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가 마이너스 2분의 3mv. 그래야지 충격량의 쌤 되지. 오케이, 그렇게 되고, 자, 문제는 디귿이야. 충돌 전후에 운동에너지가 보존된다. 요게, 자, 여러분들 운동에너지 공식을 아직 모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 풀 수 없을 거야. 자,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운동에너지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용한 반발계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자, 반발계수 배웠으니까 반발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충돌 전에 얘와 서로 가까워지는 속도가 얼마야? 자, 이 녀석 입장에서 보자. 이 A라는 애가 자기한테 EV라는 속력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그래서 아하, 가까워지는 속력은 상대 속력, 얘는 EV구나. 절대값 보자. 그럼 얘 입장에서 다시 얘 보자. 아니면 얘 입장에서 얘 봐도 돼. 멀어지는 속도 보자. A 입장에서 B 보니까 나는 2분의 V밖에 속력이 안 되는데 너는 4분의 3V만큼 속력이 크네. 그러니까 얘가 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겠지. A가 바라봤을 때 B의 상대 속도는 4분의 3V에서 2분의 V만큼 빼줄 만큼이 바로 상대 속도가 되겠지. A가 바라봤을 때 B가 얼마만큼 멀어지냐는 거야. 얘의 속도에서 얘의 속도를 빼줘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3 빼기 4분의 2니까 얼마야? 4분의 1V네. 아, 가까워지는 상대 속도는 2V인데 멀어지는 속도는, 이게 멀어지는 속도야. 멀어지는 속도 4분의 1V. 반발계수가 얼마가 돼? 2V분의
4분의 1. 반발하기 수가 8분의 1이어야 되네. 자, 그럼 이거는 뭐라고 했어? 비탄성 충돌이라고 했지. 운동에너지 보존 안 돼. 그래서 D가 틀렸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무식하게 운동에너지를 직접 다 구해주시는 거예요. 충돌 전에 운동에너지 구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운동에너지의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에너지 구해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얘의 질량 곱하기 속도 얼마야? 2v의 제곱이 되고 얘 운동에너지 없지? 요게 충돌 후랑 같는지 보는 거야. 충돌 후 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얘의 질량 곱하기 속도 얼마야? 2분의 v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4분의 3 v의 제곱 계산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4v 제곱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4분의 1 v 제곱 더하기 16분의 9 8분의 9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8분의 2 그래서 8분의 11v 제곱. 자, 봅시다. 얘랑 같지 않죠? 얘는 지금 2도 안 되는 값인데 훨씬 얘가 더 크지? 그치? 이 녀석 값이 이 녀석보다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가 된 거야. 너프가 된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보존된다. 땡!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50페이지에 15번만 풀고 이 숙제는 51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요. 자, 15번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푸셨으면 이어서 해봅시다. 이게 지금 운동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운동량이 변하고 있다. 아, 이제 알지? 이제 운동량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는 충격량을 받는구나. 오케이. 자, 운동량이 처음에는 2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까지 증가했어? 8까지 증가했네. 그렇지? 3초까지 0초부터 3초까지 운동량이 6만큼 증가했네요. 그러다가 운동량이 변해? 이제 안 변하지. 자, 기억. 0초부터 3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얼마냐고 물어봤어. 0초부터 3초까지 충격량이 얼마예요? 자, 항상 충격량은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인데 나 쌤 걸린 시간 알아요. 3초래요. 힘이 뭐지? 어떻게 구하지? 자, 이거는 바로 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랑 같은 값이 뭐여서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될 거야. 그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만큼이야? 2에서 8까지 플러스 6만큼 증가를 했지. 그래서 운동량은 이만큼 변했으니까 같은 단위로 이만큼 충격량을 받았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니은 0초부터 3초까지 물체에 작용한 알짜의 크기는 2N이다. 자, 일정하다. 봅시다. 운동량이 지금 계속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결국 얘가 뭐야 돼? 6이지, 그치? 이 충격량 크기가. 근데 걸린 시간이 얼마야? 3이지? 그러니까 얘가 바로 3이란 말이야, 3. 그러니까 이 힘의 크기는 얼마나 되겠어? 바로 2가 될 거야. 그치? 그리고 운동량이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의 증가함에 따라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곧 힘의 크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힘의 크기는 2N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3초 이후에 3초 이후에 일정한 충격량이 작용하였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충격량이 작용했으면 이제 우리 알잖아. 충격량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운동량 변화량이 있어야겠지. 자, 봅시다. 운동량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지. 자, 이거는 운동량이 일정한 거지 충격량이 일정한 게 아니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충격량도 있어요? 없어요? 충격량은 없어요. 빵이에요. 그래서 디귿은 일정한 충격량이 작용한다. 일정한 충격량이 작용한 구간은 0초부터 3초 구간이야. 충격량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변하고 있는 거지. 얘는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충격량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5번은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도 그게 바로 이거 부는 거. 이게 이제 아까 쌤이 말한 그 소총과 권총과 저격총 있지? 그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총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받는 힘의 크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충격량이 커지게 되고 더 그 총알의 속도가 더 빠르게 나간다 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저렇게 대가 긴 거 있잖아. 이거를 불어서 나가게 하려면 표현량이 엄청 좋아야 돼.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 사실. 그래서 이거는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충격량 크기가 커져서 결국 운동량 변화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간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선생님이 진짜 안타깝게도 녹화를 다시 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직접 카메라로 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자, 그래서 숙제는 51페이지까지 해오시고 자, 숙제는 페이지 51페이지까지 해오시고 완자. 그리고 우리 자 공지사항 있어요. 공지사항이 앞으로 그 블로그에 선생님이 올려줬죠. 2주차 과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거 다 풀어 오시고 그리고 이제 채점까지 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선생님한테 이제 피드백 뭐 질문할 것을 질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일평가 1일평가는 수요일까지 해오시고 몇 점 맞았는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3개 해오시고 우리가 그래도 1시간에 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숙제가 좀 많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물리 문제 많이 풀면 풀수록 실력이 더 늘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문제가 많은데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풀기만 해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물리에 대해서는 이제 좀 헷갈리지는 않을 거야. 그 문제를 다 풀 수만 있다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어렵겠지만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도전할 수 있고 좀 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 최대한이라 꼭 무조건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은 월요일부터 올라갈 거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합시다. 여기까지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